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설 만큼의 어떤 견해나 식견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우리 민 총장이 잠깐 시간 좀 내달라고 해가지고 좀 쫓기듯이 올려왔습니다. 제 말씀 끝에 여러 동지들하고 약간의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제목을 보니까 시국 토론대회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시국이 무엇이냐? 우선 제 개인 생각을 말한다면 마치 6.25 직전, 가깝게는 탄핵 직전 상황하고 지금 같은 시기, 같은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금년 1월 15일 김정은이라는 개새끼가 헌법을 고쳤습니다. 뭐라고 고쳤냐면 대한민국 남조선은 제1의 적이다 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했어요. 그 전에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에까지 이르기까지는 자주, 민족, 평화 이 세 가지를 헌법 제9조에 씌워놨었는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놈이 주장한 게 뭐냐면 성질나면 핵 선제 공격을 하겠다. 이것이 단순한 위협이나 공갈로만 끝인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이러한 불행 사태가 벌어진다 했을 때 우리의 처지는 어떻게 될 것이며 우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점이 우선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20년 7월 18일 충주 간첩단에서 노동당 간첩 지도원에게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 이재명이라는 놈이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이 자를 위해서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한목대기가 돼서 지원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는 요청서를 보냈어요. 그 답이 어떻게 왔는지는 제가 신고자가 아니고 그런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현재까지 도달됐다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022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죠. 8월 23일 노동당 직업총동맹이라고 하는 데에서 민노총에 대해서 우리 같이 싸우자 하는 연대투쟁서를 보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첫째가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한다. 두 번째가 한미일 안보 강화를 반대한다. 끝으로 윤석열 퇴진 공동투쟁을 벌인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을 펼칠지 모른다는 상황이고,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조금이라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아주 비극적인 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 작은 소견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상대해야 될 적이 누구냐?
도대체 어떤 놈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느냐? 적과 아군에 대한 구분이 확실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두 번째 생각입니다. 적은 유감스럽게도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미 청주가 합쳤다면서 얘기를 했어요. 첫째 민주, 두 번째 진보, 세 번째 개혁. 여러분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그 5.18 민주화. 그게 민주인지 아닌지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민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력, 첫째. 두 번째, 진보. 진보를 떠드는 건 누구냐? 이재명의 뒷배경이 되어 있는 동부연합, 그 다음에 이석기의 그 아오, 통진당, 이 찬당들이 바로 신부고, 그것들이 이미 민주당을 점령해버렸어요. 이것들이 그자들이 말하겠지만 진보가 아니겠느냐. 또 세 번째 개혁은 뭐냐? 이 세상을 뜯어고치자는 놈들이에요. 이 세상을 뜯어고치자는 놈들 중에 가장 강력하고 큰 단체가 뭐냐?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은 16개 지역본부가 있고 16개 산별노조가 있습니다. 16개 산별노조 중에서 대표적으로 선택되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전교조,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전국 언론노조, 또 여러분들이 야 거기까지 왔나 미처 생각 못했던 전국 공무원노조, 그 외에 깡패 같은 저희 폭력적이고 거기 함께 있죠. 여기서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전국 공무원 노조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는 군대, 경찰, 그리고 전교조가 있는 교원, 이 3개 단체를 빼놓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기관의 노조가 가입이 대속했고, 실질적으로 법원에도, 대법원에도 전국 공무원 노조가 있고, 검찰청에도 전국 공무원 노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제가 어떤 의미에서 주민등록증을 띄우러 동사무소 가면 그 띄워주는 애가 전국 공무원 노조원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파서 종합병원에 주사를 맞으려고 주사 놓는 그 간호원이 바로 전국 공무원 노조입니다. 민노총 산하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살고 있는데 이번 선거 패배가 우연한 패배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도대체 빨갱이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는 것에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제압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돼요. 빨갱이들 특성 간단하게 말하면 법률 위반 잘합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거짓말 잘해요. 세 번째 사실은폐 잘해요. 네 번째 허위 조작 잘해요. 이게 누가 할까요? 내인이 가르친 거예요. 이재명이 예를 들다면 절가 사범 법률 위반 도사예요. 이 자식 예를 들자면 대장동 해가면서 그 거짓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지가 어떤 거 다 뒤집죠. 네 번째 없는 거 막 만들죠. 이와 같은 적의 특성을 알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는
똘똘 뭉쳐 하나가 돼.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면 절대 못 이깁니다. 똘똘 뭉쳐 하나가 되는 방법 가운데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다 우선 내용이었지만은 초한전 이런 데 보면 항우하고 유방이 싸워서 별 보내는 면장 출신의 유방이 귀족 출신의 항우를 이겼어요. 그래서 유방의 나라가 만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항우 밑에 있었던 한신이라든가 이게 중요한 장군으로 전부 유방이 끌어들였어요. 다시 말해서 연대연합을 잘해야 똘똘 뭉쳐지고 단체 커진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